예, 오늘은 갑신일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갑신일주가 대표적으로 절처봉생사주죠. 신금이라는 평간의 절지에 이 갑목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신중의 임수에 생을 받죠. 그래서 절처봉생, 죽을 자리에서 살 길을 찾는, 죽어야 또 시련을 극복하고 더 발전하는 그러한 사주죠. 근데 이제 이게 급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투쟁력, 투기성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급살이 있는 사람들이 돌변살이라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갑자기 돌변하는,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그죠? 갑자기 자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편간이라는 것은 명예욕도 강하지만은 이 스트레스, 자기 조절 통제력도 강한데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아주 강한 것이 이제 편간이죠. 하지만 이 절처봉생 사주들은 대개는 어떤 시련을 겪고 나서 전화위복되는 그러한 경우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뭐 갑신일주 자체가 이 간지가 전부 현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아주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많죠. 더군다나 이 편간 편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좀 심하게 꼼꼼한 사람들도 간혹 봅니다. 여하튼 이 절처봉생하는 이 갑신일주 사주가 묘월에, 이 사주를 보면 묘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묘월의 갑신입니다.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왕지에 뿌리를 내리고 양인이 되죠. 우리가 양인격이라는 자체가 칼날인자, 말 그대로 전쟁 같은 삶, 투쟁적인 삶, 또는 이 양인격들이 간혹 말 그대로 양인 칼을 맞아가지고 몸이 불구인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월에 양인이 있는 사주들은 경쟁자, 이 급제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급제들, 그러니까 나의 적이 많은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심이 기본적으로 대단하죠. 근데 이 사주의 경우에는 그것이 급제가 또 드러났죠. 그럼 이 폐해가 더 심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재가 있잖아요. 이 양인격에 재가 드러나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 급제가 재를 바로 탈취해버리죠. 그러면 뭡니까? 이 초반에 이 무진이라는 이 목이 가장 좋아하는 진토에 올라온 이 무토를, 이 재를, 이 공간, 장소, 또는 무대, 또는 내가 지배하고자, 가지고자 하고 싶은 어떤 물욕, 이런 것들, 여성 이런 것들이 남자니까 전부 뺏기게 되죠. 그죠? 이 자체가. 그런데 원래 이 무토라는 것은 을목보다는 갑목하고 격이 맞죠. 이 자체가. 근데 다행한 것은 이 사주의 시간에 신금, 정간이 딱 드러나서 이 급제를 딱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이 정간이 손상되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죠. 이 자체가. 근데 이러나 저러나 그런 걸 떠나서 이 갑목일주의 특성상 인자하면서도 마음은 착한데 이 급제적 성향에 의해서 아주 승부욕이 강하고, 그죠? 더군다나 이 재가 드러나서 뺏기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 뺏기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을 합니다. 더군다나 일지와 시간에 이 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을묘라는 그 사회의 격의 주류가 되는 이 급제들을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고는 못 사는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 나의 표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급제를 당하면서 이 급제를 내가 관으로 눌러야 되면 사람은 순하고 새색시 같은데 그 속으로는 지고는 못 사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묘신 기문이라는 말 그대로 내가 이 관을 가지고 이 급제를 기문으로 제어하려는 집착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 그런 애들 있잖아요. 치고는 잠을 못 자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애가 억수 순한 거라. 그러고 자기 표현도 별로 안 해.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묘월의 갑목이
식상이 없어가지고 표현력은 약한데 어릴 때 급제를 당한, 쟁탈을 당한 기억 때문에 다시는 뺏기기 싫어하고 내가 관으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관.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되게 어릴 때 한 번 1등을 하면 그 뒤로는 1등을 안 놓칩니다. 한 번 그 맛을 딱 보고 나면 평생 1등 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이 기문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뭐 1등 하다 우리 2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 되면 잠을 못 자고 엄청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성향도 가집니다. 이 친구는 이 급사를 가진 데다가 또 이런 성향이 되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외형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친구를 이제 순디로 되게 우리가 이 감목 일관들이 다 이렇게 순합니다. 사람이 순수하고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 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외형적으로 이제 순수하고 특히 이 나무가 꽃이 안 피고 있으면 그 속을 알 수가 없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인성이 임묘했지 않습니까? 초년의 인성이 진중의 인성이 임묘했죠. 그러면 어머니의 어떤 그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따르는 그런 형태의 이제 사주다. 이래 이제 봐야 되겠죠. 특히 이 무진이라는 이 재의 이 수가 임묘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무진이라는 이 백호의 아버지한테 엄마가 임묘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그 추적을 해보면 그 부모가 외형적으로는 편안한데 실상을 알고 보면 아주 그 관계가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상하 관계가 엄격해가지고 엄마가 막 아버지한테 꼼짝을 못 하든지 아버지가 엄마한테 꼼짝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묘진 천까지 되고 있으면 더욱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자체가. 그래서 대개 이런 사주를 가졌는데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좋은 사람이다 하면 그 폐해가 조금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주대로 엄마 아버지의 그 힘의 관계가 한 사람이 종속되고 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유지해 가면 그 상처가 계속 남아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성격적으로. 여하튼 이 친구가 이런 이 급제에 죄를 분탈당하고 기문이 있고 관으로 내가 이겨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나는 절제에 앉아 있고 그죠. 근데 운을 보면 하운을 거쳐왔죠. 그죠. 대개의 경우 이런 병화나 정화가 떠서 이 관을 딱 잡게 되면 그러면 내가 급제를 당하기 때문에 안 좋게 봅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묘월의 간목으로서 이 목과 통명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의 의미에서는 오히려 식신생재의 의미로서 이 경쟁하는 이 친구 경쟁과 더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관경관의 모습이 이런 운이 이 뒷부분에 오면 상관경관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전반부이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식신생재의 어떤 결과를 내는 모습, 성향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초반부에는 많이 드러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정관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식상이 발전에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모범생으로 전교 1등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공문이 되는 거예요. 이 정관성을 쓰니까 공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급제를 내가 지켜주는 이 관을 가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군인이나 경찰이나 사법부나 이런 쪽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근데 여튼 공문이 되었죠. 공문이 되어가지고 이런 급제들을 제한하는 공문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양인에 이러한 기질,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속으로 지고는 못 사는 이러한 기질이 학교 때는 성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됐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딱 해보니까 이
자기 그 직장에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선배들이 법대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호 때문에 공부를 워낙 잘해놓으니까 일찍 취업이 된 거죠. 일찍 공무원이 됐죠. 무호 때문에 이 상간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간이 발동하면 언제든지 간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선배들이 하는 행태가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을 세우는데 그 공이 자기 것이 안 되고 항상 나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 급제가 내 죄를 먼저 털어가죠. 그러니까 이 급제들이 그냥 결과물을 자기가 챙겨가 버리고 룰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게 멘붕이 없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학교 성적하고 달라가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거기 내 업무와 관계된 사람들하고도 내 뜻대로 이것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민원인들이 내 뜻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제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상대를 내가 이겨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나의 통제에 나의 간에 딱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 기문이 발동을 강하게 합니다.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이로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가보년에 비견이 뜨면서 이 비견이 상간을 딱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 간목이 사지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월에 있는 이 급제하고 오묘파를 딱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대운에 오운이 와서 형사를 일으키면서 오묘파를 딱 일으키죠. 그러면서 현침들이 확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해서는 안 될 결단을 하게 되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인들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모범생에 남들 다 부하는 공무원에 잘 나가는데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니까. 그죠? 다행히 그 자살이 완전하지 않아 가지고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인성이 임묘된 것이 불안함부터 이미 기인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줄곧 1등을 해왔다 하지만은 초반부에 분명히 이 급제로 인해서 억울하게 자기 걸 뺏긴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상처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식상운을 거치면서 노력을 통해서 계속 내가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죠? 이 관이 강하니까. 그러다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하고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의 성향이 나와서 바로 기운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전반의 이 집안의 환경,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지나친 승부욕, 집착, 너보다 잘해야 된다는, 이겨야 한다는, 그가 나의 법에 따라와야 되는 그런 법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독소 요소가 된다. 이분이 그런 것을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것을 잘 깨달아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수행이 필요한, 위파사나가 필요한 그런 사람에 속하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좋은 수양을 해서 국가에 헌신하는 좋은 공무원이 되기를, 또 이 사회에 급제라는 도둑놈들을 잘 인도해주는 그런 좋은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